대구 북구갑 권한희 의원입니다. 우리 정부가 클라우드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서 제정된 클라우드 발전법이 1년 이상 국회에서 표류를 하다가 지난 3월 3일 어렵게 통과를 하고 시행이 9월 28일입니다. 현 정부의 30대 경제활성화법의 하나로 통과가 되기에 기대나 우리 그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상황인데요. 근데 클라우드 발전법 핵심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의 선도 도입을 통한 산업 활성화입니다. 맞죠? 네. 예. 그런데 아직 공공기관 예산 및 정부와 추진 담당자가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이나 인증 제도 등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지금 준비가 좀 부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화진흥원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정부 3.0 클라우드 추진 계획 또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를 한 클라우드 산업 육성 계획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든 계획입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기술 격차가 우리가 이 선진국과 1.5년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없습니다. 행정력의 격차는 4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략 미국이나 영국이 2010년, 13년에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 2013년에 기본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사실 좀 뒤늦은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거는 행정력의 격차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보니까 그 사이에 이 연구 용역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두 건만 봐도 한 2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이 가이드라인 만든다고 또 연구 용역 내는 거는 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니아에서 못합니까? 가이드라인 같은 거. 아니, 관련된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예,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과 관련해서 우리 니아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요거를 참조해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발 계획을 저희 의원실로 확감 전에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터넷 진흥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예, 클라우드를 확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보안 문제죠. 네. 예. 그렇지만은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은 이미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서 클라우드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클라우드 시행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에 대한 근거는 마련됐는데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보안 인증 기준과 인증 제도의 운영이 필요한데 이 관련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네. 키사에서는 아직 준비한 것이 없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키사 담당 업무가 아닙니까? 보안 부분은 저희 담당 업무입니다. 원래 이 클라우드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기관 이전이 좀 됐다가 다시 지금 이제 법 통과 이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보안 기준을 마련을 올해 안에 하고요. 보안 인증 시행은 16년도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키사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고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인증 제도에 대해서 추진을 할 건지 확감 전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나이파 원장님. 네. 네. 클라우드법 시행에 따라서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이루어질 건데 현재 클라우드 기업 수가 얼마나 됩니까? 약 31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317개요. 예. 그 클라우드 기업으로 판정을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클라우드라는 게 문자 그대로 IT나 소프트웨어 관련 기능을 또는 서비스 이런 거를 가상화하거나 또는 분산 처리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예, 지금 그건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개념이고요. 이런 기업 요렇게 해야 클라우드 기업이다 하는 어떤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준과 앞으로 향후 클라우드 산업 실태를 위한 어떤 분류 체계와 기준을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가지고요. 요것도 확감 전 저희 의원실에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이파 원장님께 또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 소프트웨어 관련 우리가 이제 창조 경쟁을 실현할 어떤 원동력으로 생각하고 2012년 흩어져 있던 그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미래부로 다 이관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래부에 소프트웨어 전담국을 또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도 내놨는데요. 아쉽게도 지금 아직 큰 결실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나이파 소속 소프트웨어 관련 부서가요. 소프트웨어 진흥단 지금 뒤에 그 단장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소프트웨어 공학센터 또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가 있는데 맞죠? 네네. 네. 지금 나이파의 아주 많은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관련한 부분으로 지금 역할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진흥단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역 소프트웨어 확산, 또 뭐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를 보면은 또 정책연구 신산업 발굴 기획 진흥단하고 조금 유사한 부분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센터는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연구가 주된 업무라고 여기에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원장님, 네. 소프트웨어 분야 업무를 지금 것이 최선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동안에 흩어져 있던 기능을 하나하나 살린다라는 의미에서 세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보고요. 예, 이제 새로 정책연구소 같은 경우는 네. 몇 개 이렇게 합류가 됐고 한데, 소프트웨어 진흥원 아시죠? 네. 이전에 있었던. 예, 지금 소프트웨어 진흥원의 업무와 역할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사하고요. 이전에는 소프트웨어 유통 시장의 활성화, 마케팅 지원, 또 해외 진출도 지원했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그때가 더 범위가 광범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원장님은 이전에 차관 시절에도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보이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총괄 담당하는 기관장님이신데요.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 진흥원 업무하고 역할을 좀 참고를 해서 나이파를 이런 네.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역시 소프트웨어가 앞으로의 산업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아주 강조해 주신 그런 지적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담 조직에 대한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의 통폐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래부랑 같이 해서 과거의 소프트웨어 진흥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